차민기가 죽기 전에 남기려는 것은 거액의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거짓으로 엉켜버린 가족의 이름을 바로잡을 단 한 장의 가족관계 증명서였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작에 힘이 생깁니다. 호텔 방 안에서 나 곧 죽는다. 췌장암이다라고 털어놓은 차민기는 나세리와 노영주가 충격에 빠질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차민기는 두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자신의 속이 썩어 문드러진 것은 모두 두 사람 때문이라며 원망을 쏟아냈고 심지어 내 수명 10년 내놔. 너희 둘이 날 살려내라고 절규했습니다. 나세리는 처음에는 차민기가 자신을 겁주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민기가 최근 들어 아버지 제사를 챙기겠다고 고집하고 나진이 문제로 자신에게 대드는 일이 잦아지자 이혼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병을 이용한다고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민기가 내민 진단서에는 췌장암이라는 병명과 함께 치료가 쉽지 않은 위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세리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노영주는 아무 말 없이 진단서를 바라봤습니다. 노영주는 차민기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도 당장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두 아들을 버리고 나세리에게 간 남자였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남자가 곧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오래 묻어둔 분노와 미련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노영주는 차민기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야? 죽기 전에 용서라도 받으려고? 차민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받을 생각 없어. 너희가 나를 용서할 사람들도 아니고. 나세리는 그 말을 듣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왜 영주 씨까지 불렀어? 당신 아내는 나야. 노영주는 즉시 나세리를 노려봤습니다. 누가 그 자리를 빼앗아갔는지 벌써 잊었어요? 두 여자의 감정이 다시 부딪히기 시작했는데요. 차민기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가슴과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고 의자에서 일어나려던 몸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나세리와 노영주는 동시에 차민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로를 향해 독설을 퍼붓던 두 사람은 차민기를 부축하기 위해 한순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차민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암이 진행된 상태이고 수술 가능성을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은 시간도 정확히 말할 수 없으며 치료 반응에 따라 1년보다 짧아질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세리는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자신이 와인 따개를 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다가 차민기의 목을 다치게 했던 장면까지 떠올랐습니다. 차민기가 암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은 의심과 분노만 쏟아냈습니다. 나세리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 죄책감을 인정하면 자신이 약해지는 것 같아 더 날카롭게 굴었습니다. 노영주도 병실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차민기가 죽는다 해도 자신의 지난 세월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차승현과 차승우가 아버지 없이 견뎌야 했던 시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영주는 두 아들에게 차민기의 병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차승현은 감정을 숨긴 채 어머니를 지켜온 아들이었고 차승우는 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분노부터 터뜨리는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은 노영주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차민기가 정신을 차렸을 때 병실에는 나세리와 노영주가 동시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상 양옆에 서서 서로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나세리는 자신이 법적인 아내이니 보호자라고 주장했고 노영주는 아들들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차민기는 두 사람의 언쟁을 듣다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데도 둘은 똑같구나. 노영주는 차민기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데? 그 말에 차민기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차민기는 한동안 천장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야. 너희 둘을 이렇게 만든 사람도 나고 아이들을 서로 원수처럼 만든 사람도 나야. 나세리는 차민기가 노영주 앞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에 불안해졌습니다. 차민기가 죽음을 앞두고 재산이나 가족관계를 정리하면서 노영주와 두 아들에게 모든 것을 넘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세리는 곧바로 차민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정신없어서 그래. 치료부터 받고 나중에 얘기해. 차민기는 나세리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나중에 없을 수도 있어. 바로 그 순간 차민기가 두 사람을 호텔로 부른 진짜 이유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민기는 이미 변호사에게 유언장과 영상 진술을 맡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차민기가 정리하려는 것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차민기는 자신이 죽기 전에 나진이와 차승현, 차승우를 한자리에 불러 30년 전의 진실을 직접 말하려고 했습니다. 나세리는 그 말을 듣자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진이한테 뭘 더 말하겠다는 거야? 그 애는 이미 충분히 힘들어. 차민기는 나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진이가 힘든 이유를 정말 몰라서 그래? 부모 일 때문에 상처받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평생 지켜줬어. 당신은 진이를 지킨 게 아니라 숨겼어. 진이가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과거가 드러날까봐 붙잡았잖아. 나세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세리는 딸을 통제한 것이 모두 보호를 위한 일이었다고 믿었습니다. 나진이가 공모전에 나가는 것도 임지우 같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나세리에게 세상은 언제든 나진이에게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낙인을 다시 찍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세리는 딸의 선택을 제한하고 자신의 영향력 안에 두려고 했습니다. 차민기는 노영주에게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주야, 너도 진이한테 한 말 기억하지? 노영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 전 어린 나진이에게 부모의 불륜이 자식에게 어떤 것인지 평생 느끼게 해주겠다고 쏟아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노영주는 남편을 빼앗긴 분노와 배신감에 눈앞의 아이가 아무 잘못도 없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나진이의 삶에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았는지 이제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영주는 애써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그래도 시작은 당신들이었어. 차민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시작은 나였어. 그런데 나는 30년 동안 너희 뒤에 숨어 있었어. 세리는 사랑 때문에 그랬다고 했고 너는 세리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고 했지. 아이들은 서로의 엄마를 미워했고. 그런데 정작 가장 먼저 거짓말한 사람은 나였어. 차민기는 노영주와의 결혼이 이미 끝났다고 나세리에게 거짓말했고 나세리와의 관계는 잠깐의 실수라고 노영주에게 둘러댔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결정을 미루며 어느 쪽에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세리는 차민기가 곧 이혼할 거라는 말을 믿었고 노영주는 남편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차민기는 자신이 선택해야 할 순간마다 상대의 감정을 핑계로 도망쳤습니다. 차민기는 이제 그 사실을 세 자녀 앞에서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진이는 자신이 태어나 한 가정을 무너뜨렸다고 믿으며 살아왔고 차승현과 차승우는 아버지를 빼앗아간 나세리와 나진이를 원망했습니다. 차민기는 세 자녀의 증오가 모두 자신이 만든 거짓말에서 시작됐다고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세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갑자기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진이한테 모든 걸 말하면 그 애가 편해질 것 같아? 사람들은 더 떠들 거야. 나세리 딸이 불륜의 증거라고. 차민기는 나세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진이는 알고 있어. 당신만 모르는 척하는 거야. 그 시각 나진이는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차민기가 자신과 나눈 대화 뒤 갑자기 두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한 가정을 무너뜨린 존재라는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는 속마음을 아버지에게 처음 털어놨습니다. 차민기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고 바로 다음 날 나세리와 노영주를 불렀습니다. 나진이는 병실 문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안에서는 나세리와 차민기가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진이한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그의 상처만 더 커져. 상처가 없는 척하는 게 더 잔인해. 그 애는 자기 존재가 죄라고 믿고 있어. 나진이는 문고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보다 부모가 자신의 죄책감을 두고 다투는 상황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나진이는 자신 때문에 나세리와 노영주의 싸움이 다시 시작되고 차승현과 차승우까지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나진이는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임지우는 병원 로비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나진이를 발견했습니다. 도도희와 다시 마주친 뒤 학창시절 학교폭력 기억이 되살아날 때처럼 나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임지우는 이유를 캐묻기보다 나진이가 호흡을 가다듬을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나진이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수도 있대요. 임지우는 아무 말 없이 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슬퍼할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선택한 순간 다른 가족은 무너졌고 내가 태어났어요. 내가 아버지 옆에 있으면 그 가족한테 또 상처가 되잖아요. 임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왜 나진이 씨가 대신 책임져요? 나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나진이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나진이는 평생 자신이 틀린 존재라고 배워왔습니다. 노영주의 원망도 차승현과 차승우의 분노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나세리가 자신을 통제하는 것까지 보호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임지우는 처음으로 부모와 나진이를 분리해서 바라봤습니다. 병원에는 차승현과 차승우도 도착했습니다. 노영주는 두 아들에게 차민기의 병을 숨기려 했지만 차민기가 직접 부르라고 요구했습니다. 차승현은 병실에 들어와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남았대요? 차민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첫마디가 그거냐? 차승현은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노릇하려고 부른 건 아니잖아요. 차민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승현은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어머니 노영주와 동생 차승우를 지키며 너무 일찍 어른이 됐습니다. 차민기가 가끔 찾아와 용돈을 주거나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차승현이 원한 것은 돈이나 짧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지 않았다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차승우는 차민기에게 더 노골적으로 분노했습니다. 죽는다는 말로 우리한테 용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노영주가 차승우를 말렸지만 차승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버리고 다른 여자랑 살 때는 우리 생각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무서우니까 아들들 부른 거예요? 차민기는 차승우의 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무섭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차민기는 죽음보다 자신이 사라진 뒤 아이들이 영원히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갈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차승우는 비웃었습니다. 그게 왜 이제 와서 무서워요? 우리가 어릴 때는 안 무서웠어요? 차민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가족에게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차민기는 세 자녀를 한자리에 모으고 싶다고 말했지만 차승우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나진이까지 불러서 행복한 가족 흉내 내려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나진이는 차승우의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다. 차승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나진이는 병상에 누운 차민기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안 불러도 돼요. 차민기는 나진이에게 다가오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나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하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저 때문에 다들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승현은 나진이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진이가 자신을 피해자처럼 포장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눈앞에 나진이가 정말 죄책감에 짓눌려 있다는 사실도 느껴졌습니다. 차민기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진이야, 너 때문에 싸운 게 아니야. 나 때문에 싸운 거야. 나진이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없었으면. 차민기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말하지 마. 내가 없었어야 했다는 말 아빠 앞에서 다시는 하지 마. 병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차민기를 바라봤습니다. 차민기는 숨을 고른 뒤 세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승현아, 승우야. 너희 엄마와 가정을 버린 건 나다. 진이가 너희 걸 빼앗은 게 아니야. 세리도 혼자 내 가정을 무너뜨린 게 아니고. 내가 두 여자한테 다른 말을 했고 책임을 밀었어. 너희가 미워해야 한다면 나를 미워해. 차승우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없던 일이 돼요? 안 돼.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걸 하려는 거야. 차민기는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문서를 꺼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세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문서를 바라봤고 노영주도 긴장했습니다. 모두가 유언장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서의 첫 장에는 재산 목록이 아니라 차민기의 자필 사과문이 들어있었습니다. 차민기는 자신의 불륜과 거짓말, 가족을 떠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나세리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유혹해 가정을 깬 것이 아니며 노영주가 자신을 몰아붙여 집을 나간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나진이가 태어나 가정을 무너뜨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이미 자신이 가정을 무너뜨린 뒤 태어난 아이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세 자녀에게 남기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누구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차민기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치료비와 남은 채무를 정리한 뒤 세 자녀에게 똑같이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나세리에게도 노영주에게도 별도의 거액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나세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 지금 진이랑 나를 같은 사람 취급하는 거야? 나는 30년을 당신 옆에서 살았어. 차민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몫은 법대로 정리할 거야. 하지만 내 죄책감 때문에 누구한테 더 주지는 않을 거야. 노영주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차민기가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이 뒤늦은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돈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알아. 용서받으려고 주는 돈 아니야. 내가 아버지로서 남길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야. 하지만 가장 큰 반전은 마지막 문서에 있었습니다. 차민기는 자신의 장례식 전에 세 자녀와 두 여자가 함께 보는 영상 진술을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영상은 차민기가 죽은 뒤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차민기가 살아있는 동안 직접 재생할 예정이었습니다. 누군가 내용을 왜곡하거나 차민기가 정신이 흐려져 거짓말했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변호사와 담당 의사의 확인까지 받아둘 계획이었습니다. 나세리는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당신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진이 과거가 다시 기사에 나와. 도도애 같은 애들이 또 진이를 공격할 거야. 나진이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나를 걱정하는 거야. 엄마 이름이 망가지는 걸 걱정하는 거야? 나세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진이는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세리의 사랑에는 언제나 통제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세리는 딸이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는 이유로 딸이 진실을 선택할 기회까지 빼앗았습니다. 나진이는 차민기에게도 말했습니다. 아빠도 죽기 전에 마음 편해지려고 이러는 거면 하지 마세요. 차민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아빠를 용서하면 편하게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아빠한테 화낼 것도 많고 엄마한테 물어볼 것도 많아요. 죽는다는 이유로 우리한테 빨리 답을 내놓으라고 하지 마세요. 차민기는 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다시 한번 죽음을 이용해 가족의 감정을 재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차민기는 사과문과 유언장을 준비하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고 거절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차민기는 세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안 할게. 내가 죽기 전에 너희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대신 너희가 서로를 내 죄 때문에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승현은 처음으로 나진이를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나진이는 자신보다 더 편하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명 첼리스트 어머니와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며 원하는 공부를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진이는 학교 폭력과 공황장애, 부모의 불륜으로 태어났다는 낙인 속에서 자신을 죄인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차승현의 마음이 바로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진이를 볼 때마다 어머니 노영주의 눈물과 어린 차승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나진이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차승우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 몇 마디로 우리가 남매라도 되는 겁니까? 나진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갑자기 가족이 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 있어요? 아빠가 아프니까요. 저도 아빠 딸이니까요. 차승우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나진이에게도 차민기를 잃는 슬픔이 있다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원 밖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도이는 나진이가 공모전 심사를 앞두고 병원에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도이는 차민기의 병을 이용해 나진이가 심사위원들의 동정을 얻으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거짓말에 이어 이번에는 가족의 병까지 홍보에 이용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임지훈은 익명의 게시물이 올라오기 전에 이상한 움직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공모전 관계자에게 나진이의 가족사를 묻는 연락이 이어졌고 누군가 차민기의 진단 내용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임지훈은 나진이에게 출품을 잠시 미루라고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나진이가 또다시 타인의 악애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임지훈은 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가족 일 때문에 작품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진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가족은 언제나 내 작품보다 먼저 알려져요. 그러면 이번에는 작품으로 가족 이야기를 덮는 게 아니라 작품과 가족을 분리해서 보여주면 됩니다. 임지훈은 나진이에게 대신 싸워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나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도이가 퍼뜨리려는 자료와 정황을 보여줬습니다. 나진이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시한부라는 사실까지 세상에 알려지면 또다시 자신이 구경거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진이는 차민기의 병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출생과 학교폭력에 대한 거짓 소문에는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나세리는 반대했지만 차민기가 딸의 편에 섰습니다. 세리야, 이번에는 진이가 선택하게 둬. 나세리는 차민기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와서 좋은 아버지인 척하지 마. 차민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될 시간은 이미 놓쳤어. 그래서 적어도 더 나쁜 아버지는 되지 않으려고. 그날 밤 차민기는 다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나세리는 간호사를 부르며 당황했고 노영주는 병실 밖에서 두 아들과 기다렸습니다. 나진이는 병상에 누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민기는 약기운에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도 나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이야, 내가 태어나서 누구 인생도 망친 게 아니다. 나진이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말 진작해주지. 미안하다. 미안하면 치료받아요. 우리한테 정리할 시간만 주려고 하지 말고 아빠도 살려고 해요. 차민기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까지 차민기는 자신의 병을 죽음의 통보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두 여자에게 수명을 내놓으라고 소리쳤지만 사실은 자신이 살고 싶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 원망부터 쏟아냈고 가족들이 자신을 붙잡아 주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차민기는 치료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치료와 별개로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는 일도 미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차민기는 나세리와 노영주를 다시 불러 이번에는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진짜 마음을 밝혔습니다. 너희 둘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린 게 아니야. 내가 무서워서 그렇게 말한 거야. 죽는 순간까지 누구 탓을 하고 싶었어.
노영주는 차민기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말하네. 나세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지켜온 사랑이 차민기의 비겁함과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세리는 노영주에게 사과할 준비가 되지 않았고 노영주도 나세리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민기의 병은 두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노영주는 나세리가 차민기의 병상 옆에서 밤을 새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나세리의 사랑이 정당했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30년의 세월까지 모두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세리 역시 노영주가 두 아들에게 아버지의 병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감정보다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챙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이 빼앗은 것이 단순히 남편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의 일상이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났습니다. 차민기는 가족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나세리와 노영주, 나진이, 차승현, 차승우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차민기는 준비해둔 영상 진술을 직접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 차민기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진이는 죄인의 딸이 아닙니다. 차승현과 차승우도 버림받을 이유가 없었던 아이들입니다. 나세리와 노영주의 싸움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한 사람은 나 차민기입니다. 차민기는 자신이 두 여자에게 했던 거짓말과 세 자녀에게 남긴 상처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 나세리는 울었고 노영주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차승현은 눈을 감았고 차승우는 끝까지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나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선택이 문제였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들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차민기는 서랍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여러 장을 꺼냈습니다. 서류에는 각자의 이름과 관계가 적혀 있었지만 그 종이만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상처를 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민기는 말했습니다. 이 종이는 누가 부모고 자식인지 적어주지만 누가 가족답게 살았는지는 적어주지 않아. 나는 서류에는 아버지였지만 너희한테 아버지답게 살지 못했다. 차민기는 세 자녀에게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죽은 뒤에도 서로를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사람처럼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진이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빠들이 나를 동생으로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내가 태어나서 두 분 인생을 망쳤다는 말은 더는 믿지 않을 거예요. 차승현은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장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어. 그래도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건 인정할게. 차승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나는 아직 인정 못해요. 그렇다고 아버지 병원비나 재산 때문에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니까 온 거예요. 차민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차승우는 결국 방을 나갔지만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혼자 눈물을 닦았습니다. 차승현은 동생을 따라가 옆에 앉았습니다. 두 형제는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잃는 것이 두려운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세리는 가족회의가 끝난 뒤 노영주를 불러 세웠습니다. 나세리는 쉽게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노영주는 그런 나세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마요. 나세리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진이한테 했던 말은 그 아이한테 직접 거둬줘요. 노영주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부탁할 일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그 애는 아직도 영주 씨 말을 믿고 살아. 노영주는 나세리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린 나진이에게 던진 말이 30년 동안 아이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노영주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있는 나진이를 찾아갔습니다. 나진이는 노영주가 다가오자 긴장했습니다. 노영주는 곧바로 따뜻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내 엄마를 용서하지 못해. 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내 아버지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것도 알아요. 노영주는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태어난 게 죄라는 말은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은 내가 평생 짊어질 말이 아니야. 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노영주는 나진이를 안아주지는 못했습니다. 나진이도 노영주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30년 동안 굳어있던 벽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차민기의 시한부 고백은 가족을 화해시키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나세리와 노영주의 악연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차승현과 차승우의 상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진이의 학교폭력 누명과 도도희의 방해도 이제부터 더 거세질 수 있었습니다. 임지우와 나진이의 관계 역시 가족의 과거가 알려지면서 새로운 시험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차민기의 병은 모두가 외면해온 질문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차민기는 정말 치료를 통해 시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족에게 진실을 남긴 뒤 예상보다 빠르게 상태가 악화될까요? 나세리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노영주에게까지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노영주는 자신을 버린 남자의 마지막 시간을 두 아들과 함께 지켜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차민기가 변호사에게 맡긴 문서는 정말 이것이 전부일까요? 가족 회의가 끝난 뒤 차민기의 변호사는 혼자 병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차민기에게 아직 공개하지 않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나진이와 차승현, 차승우 중 누구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세리와 노영주가 함께 열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차민기는 봉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안에는 재산보다 더 위험한 30년 전의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민기가 두 여자에게 서로 다른 말을 하며 관계를 이어가던 시절 누군가 한 번 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바꾸려 했던 흔적이었습니다. 차민기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열지 마세요. 내가 수술해서 못 나오면 그때 두 사람한테 주십시오. 병실 밖에서 이 말을 우연히 들은 사람은 나세리였습니다. 나세리는 봉투 속 비밀이 자신의 과거와 나진이의 이름을 다시 뒤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차민기를 살리고 싶은 마음과 봉투를 먼저 없애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나세리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두려웠지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감춰둔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더 두려웠습니다. 한편 노영주는 집으로 돌아온 뒤 오래된 서랍에서 누렇게 바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차민기가 가족을 떠나기 직전 노영주에게 맡겼다가 다시 가져가겠다고 했던 문서의 사본이었습니다. 노영주는 당시 분노 속에 서류를 읽지 않고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펼쳐보니 가장 아래쪽에 나세리도 나진이도 모르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차민기의 최장암 시한부 고백은 죽음을 앞둔 남자의 마지막 사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고백은 30년 동안 두 가족이 믿어온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차민기는 두 여자를 원망하며 수명을 내놓으라고 외쳤지만 결국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수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남긴 거짓말보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 진실을 책임질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차민기는 수술대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요? 나세리와 노영주가 함께 열어야 하는 봉투에는 누구의 이름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나진이가 평생 믿어온 가족관계는 또 어떤 진실 앞에서 흔들리게 될까요? 가족을 버린 남자가 죽음을 앞두고 가족을 다시 모으려 합니다. 하지만 차민기가 되찾으려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면 그의 마지막 선택은 화해가 아니라 더 큰 가족 전쟁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